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윤희정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우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세 번째 분과 주제는 바로 방역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위기감에 쌓여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도시정부에서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며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도시의 주요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전 세계 도시들의 대응 그리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시별로 성공적인 방역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또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새로운 모델 등에 대해서도 패널 분들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행사는 서울시의 영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세계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화상 카메라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중에는 마이크 상태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최재필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최재필 단장님은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활동과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시며 특히 감염병 초기 단계의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이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anels from home and abroad. 또한 국내외에서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들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먼저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We also have Professor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사회정책학과 정혜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Next, 그 옆에는 탁상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탁상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National University. Please welcome him. From abroad, we are joined by 자, 해외에서는 Zachary Rubin,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책임자 자카리 루빈 참석해 주셨습니다. welcome him. Next, please welcome 다음은 Eut Fenoy, Medical Doctor.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중보건국 책임자 에우트 파노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ut Fenoy. Hello, can you see me? Yes. 예, 안녕하십니까? 보이시나요? Meet you. 예,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Thank you very much.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We have 네, 다음은 Mr. Suezun An, 중국 베이징 보건위원회 책임자 슈에준 안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大家好. 네, 안녕하십니까? Nice to meet you. Last but not least, we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ontana Bonnet, 캐나다 토론토 대학 Toronto. 보건학 카를레스 몬테나 보넷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Nice to meet you. 예, 안녕하십니까? Nice to meet you. Thank you. Now, 네, 자, 그러면 이제 to lead the session. 좌장이신 최재필 단장님의 진행으로 각 도시의 방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인 최재필입니다. 그간 유례없는 강력한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중앙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의 방역 시스템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해외 도시 방역 책임자, 보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각 도시의 방역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와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대응 세계 표준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시의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을 모시고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분석 및 대응 성공 요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국장님, 무대 앞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나 백주입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국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가 그동안 어떻게 코로나19와 대처를 해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느낀 어떤 성공적 요인이나 교훈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서울시 코로나 대응 현황과 그 가운데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인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들과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지금 현재 어제자입니다. 6월 2일자로 876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로는 11,541명의 확진자가 있고, 서울시 확진자 가운데에서 한 70%는 해외 입국 및 집단 감염과 연관되어진 그런 숫자로 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좀 더 많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어떤 확진자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R 값인데요. 서울시가 그동안 어떻게 확진자를 발견하고 그 확진자와 연결되어진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격리시키고 검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R 값이 굉장히 낮게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굉장히 낮게 유지해왔고, 아시겠지만은 이태원의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1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걸 낮춰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누적 사망자 수가 4명인데요. 치명률이 지금 현재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평균에 비교해도 낮은 그런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뤄낼 수 있었던 것들에 보면, 저희는 빠르고 투명한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각 부서 간의 협력 연계,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어떤 접근을 해왔던 것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했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약 50여 개의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빠르게 사람들을 PCR 기법으로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확진자가 발생했었을 때 역학조사관이나 동선 추적반 등이 출동을 해가지고 빨리 확진자가 발생한 감염시설, 집단 감염시설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동선 추적을 하고 CCTV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압병상을 지금 900개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생겼을 때 빠르게 음압병실에서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명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가 증상이 생긴 이후로 어떤 걸 방문을 해서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정보를 얻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알려서 시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꼭 필요로 되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것은 가리고 다른 어떤 감염과 관련된 정보만 알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약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또 지워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확진자의 어떤 현황이라거나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린다거나 날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 그리고 이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과 인접해 있는 다른 시도와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시도하고도 긴밀하게 협력 연계를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했었던 대구 경북과도 연결해서 거기에 중증 환자를 저희가 받아서
입원시켜 드린다거나 치료를 해드리는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시가 그 코로나 시티스 어게인스트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어떻게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는지 하는 그런 정보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조적인 혁신적인 그런 어떤 접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해온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큽니다만은 PCR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6시간 만에 그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정확도 높은 그 검사 방법을 도입을 했다는 것 초기에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검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나 워크 스루 형태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 성소수자분들이 이런 검사를 꺼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서울시가 먼저 익명 검사를 하겠다 한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한다고 알린 이후로 8배나 내가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숫자가 증가한 그런 어떤 경험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 어디를 이동을 했었는가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 본인의 진술만으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동선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역학조사에 활용을 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번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증, 무증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적절한 치료시설을 좀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병원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상이나 치료진을 좀 세이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운동선수들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인데 일종의 연수원을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서 경증이나 무증상인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을 했다는 그런 점도 굉장히 저희들 생각에는 혁신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민들한테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도입을 했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다음에 시차 출퇴근제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보시다시피 잘 착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대중교통 이용을 나눔으로써 굉장히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의사협회라거나 또 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대화하고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방송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돌린다거나, 또 의사분들이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오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잘 해왔던 그런 측면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개선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이 감염병 위기 단계를 4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서울시는 앞으로 7단계로 나누어서 보다 더 좀 세밀한 그리고 상황에 맞춘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 차원에서는 감염병 연구소가 없어서 이번에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역학조사에 대한 역량을 좀 높인다거나 그리고
뭐 이 어떤 분석을 좀 더 강화해서 감염병 대응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의료나 방역 자원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데요. 특히 시립병원의 감염병 진료 기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시설이라거나 의료 인력들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스크 부족 등을 겪었는데 그런 어떤 방역 물자의 비축과 관리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금 뭐 1차적인 그 큰 파도는 저희들이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그 어떤 그 감염병의 어떤 아웃브레이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조용한 어떤 전파, 무증상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선제 검사라고 하는 기법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건소, 우리 서울시 산하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기능도 좀 높여서 어떤 그 감염병 대응 영역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서울은 이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기본적인 그 하부 구조를 좀 강화하고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역할을 좀 높이고, 그리고 다가올 2차 검사, 2차 어떤 그 큰 어떤 그 감염병 그 코로나 아웃브레이크를 대비해서 선제 검사라거나 또 선별 진료 수준을 늘린다거나 또 어떤 정교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가지고 보다 더 중환자 진료 등을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어떤 방역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혁신적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 이 서울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도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세계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의 4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속과 투명, 협력과 연대, 그리고 창의, 시민 참여는 다른 여러 세계 도시들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도 좋은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국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감염병 관리 책임자인 닥터 자카리 루빈의 LA 방역 사례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루빈은 UCLA 인펙션 프리벤션 앤 호스피털 에피데미올로지에서 약 8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역학 전문가로 근무를 하셨고, 어큐트 커뮤니커블 디지즈 컨트롤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how your slides, Dr. Rubin? Yes,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기를 바라는데요. 보이십니까?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LA 카운티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다들 이제 한국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도시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또 특히 LA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진단 키트, 테스트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더 어려웠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양시설, 이 너싱홈에서도 많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A 카운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카운티에 이제 88개의 지역구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4,700 평방 마일을 커버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이제 집중 치료가 가능한 92개의 병원이 있고요. 이제 315개의 요양시설이 있고요. 입소자 수는 38,000여 명 정도입니다. 네,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 홈레스 인구가 58,000여 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교정시설, 교도소가 또 LA 카운티에 있습니다. 15,000명의 그 수감자가 있는데 이제 테스트가 부족한 가운데 사실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LA 카운티의 이제 감염자 수치입니다. 숫자가 이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판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가용 테스트 사정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그 검사가 더 늘어난 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망률 그리고 치사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의료보건 종사자들의 어떤 확진 추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초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무증상 환자로부터 의료진으로의 전파가 있을 수 있는가 좀 간과를 했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의료진들의 어떤 감염이 초반에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개인 보호 장구가 더 보강이 된 덕분에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더 잘 활용한 덕분에 이 수치가 줄어들었고요. 이제 모든 카운티 내 의료 종사자들은 N95 내지 이 외과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의료진들의 감염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다. LA 카운티 같은 경우 뭐 다른 미국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확진자 수 그 중에서도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같은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LA 카운티 전체 인구에서는 25%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코로나 사망자들의 75% 이상이 바로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LA 카운티 사망자의 50%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이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LA에서는 이런 너싱홈, 요양원 중심의 어떤 집단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350여 개 요양시설이 있는데 315개 중에서 250군데 이상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많은 그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덕분에 지난달에 비해서는 그 요양시설 쪽에서도 조금은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 가장 이제 주요한 그런 사망이 많이 발생한 요양시설 클러스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00여 명의 입소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전체 확진자가량의 10%죠. 5,300명이 이제 너싱홈에서 발생하였고요. 전체 인구에서는 0.5% 미만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코로나 관련 사망자 혹은 LA 카운티 전체 사망 에 있어서 이 너싱홈 입소자들의 사망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더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 시점에서 코로나 증상 검사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체온 검사를 하고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는 입소 거절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비필수적 친지나 지인의 면회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또 이제 4월 초부터 모든 전 직원 또 레지던트 등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이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E는 여전히 좀 소량으로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비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종사자들은 그러니까 마스크, 면 마스크라든가 그런 안면 가리개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 조치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요양시설에 가서 모든 입소자 그리고 의료 종사자, 그러니까 간병인 등을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심 혹은 확진 사례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해당자 분들을 격리하고 이제 밀접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여서 추가적인 전파 위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이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이나 직원으로부터 입소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은 전수검사 이후부터는 선별적으로 직원들의 25% 또 입소자들의 10%를 이제 주 단위로 선별 검사를 하는 식입니다. 즉 전수검사 먼저 그다음에 샘플 검사하는 그런 순서이고요. 네, 코호트 격리도 이제 모든 요양시설의 3개 코호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양성자 코호트, 그래서 전담 직원만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직원들 또 입소자들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어떤 구분 장치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성자였으나 회복 중이거나 혹은 음성 결과가 나온 코호트가 하나 있고 이제 확진자에게 노출되었거나 새로 입소한 분들 이상 3개 코호트로 구분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 덕분에 지난 한 달 사이에 확진 사례도 줄어들고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LA 카운티에서 지금 코로나 입원자 수도 이제 뭐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작게나마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이 LA 카운티에 있어서는 일단은 커브를 누르는 데는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4월 중순부터 경제 활동이 많이 중단이 되었던 상태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 재개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러기 앞서서 우선 공중 보건 의료 체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즉 ICU 침상수, 또 인공호흡기, 또 테스트 진단 키트, 또 개인 보호 장구, 그리고 이제 서지 카파, 이제 병의원들의 어떤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층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너싱홈 입소자들이 가장 고위험 그 취약층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다음 홈레스 보호소라든가 이제 보조 거주 시설 보호소 같은 곳도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검사 추적 그리고 격리할 수 있는 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이 역학조사관이 이 모든 그런 양성 확진자들을 전담하여서 이제 접촉자들 추적하고 또 해당자들에게 어떤 고립이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또 테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들도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출퇴근하는 개인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뭐 안전 수칙 등을 보급하려고 개발 중입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재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가를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사전의 계획을 완비한 상태에서만 다음 단계로 개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부문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면적인 그런 정상화, 개방이 될 수 있기를 언젠가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처음 개방을 시작한 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 이제 음식 배달 혹은 포장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에서도 이제 길가에서 픽업 할 수 있도록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 레크레이션도 일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는 뭐 등산을 간다거나 비치에서 이제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네, 물론 이제 늘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한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일부 그 활동에 대한 야외 활동에 대한 어떤 제한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 고위험 사업장은 영업 재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뭐 영화관이라든가 뭐 학교, 뭐 종교 시설의 개방은 다음 단계이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어떤 시위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름쯤이면은 5단계 가급적이면 마스크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하되 그래도 좀 정상적인 일상으로 좀 많이 돌아가 있기를 바라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자카리 루빈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서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데, LA에서도 이런 요양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에서의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에 따른 리오프닝 계획 같은 것들은 여러 도시에 귀한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공보건국의 감염병 관리 메디컬 스텝으로 일하고 계신 에우트 파노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에우트 파노이는 위트레트 지역의 공공보건국과 국립공중보건예방연구소 등에서 17년 동안 감염병 관리 역학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르스, 머스, 코비드 19까지 여러 이제 감염병의 상황에서 관리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share your experience, Eut Fanoi? Yes, hello to you all.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발표 자료가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vitation. It's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tackle this coronavirus 저희가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떠한 방역 노력을 기울였는지, 특히나 또 로테르담 지역에서의 방역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먼저 제 분야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특히나 또 저희 지역이요, 이 로테르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 로테르담 지역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130만 명에 달하고 또 기초단체가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럽 최대 규모의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그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입니다. To take dealing with coronavirus. 그리고 한 50% 정도가 국외 출신이고요. The curve of the outbreak it started 자, 이것은 로테르담에서의 코로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3월부터 시작을 하여서 최근까지의 확진자 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취하게 되면서 이제 특히나 4월부터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가 한 4명, 5명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cial distancing is the main measure. 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희의 주된 조치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한 것처럼 마스크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로테르담 지역에서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제는 증상이 있는 모든 시민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몇 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PCR 양성자 중심으로 감염원 및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조치 완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루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 사례인데요. 또한 저희는 검사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에서 모든 감염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염이 발생을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또 접촉자에게도 검사의 필요성을 통보를 하게 됨으로써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양원에서의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200개 시설 중에서 한 60% 이상에서 절반 이상인 60% 이상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또 집단 감염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또 치명률이 이러한 요양원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저희 공공보건국에서도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는 교통신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은 파란불, 그리고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노란불, 그리고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빨간불,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면서 요양시설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양원에서 진정기에서는요, 이제 진정기라고 한다면은 이 주요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진정기에는 저희가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비축을 해놓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 방문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감염 대응팀을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외에도 시설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 만약에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러한 경우라면 일단 충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명확한 격리 방침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격리를 할 것인지 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로테르담의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저희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입항하는 선박만 하더라도 10만 척이 넘는데요. 로테르담 항구는 그러한 만큼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에서 또 많은 그 언론이 주목을 했었던 것이 바로 크루즈선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선에서 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또 저희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테르담 항만공사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보건국이나 또는 소방청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항만조율센터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뭐 격리나 또는 검사 등과 같은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 항만조율센터와 또 선장에게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전 세계 많은 항만에서 입항 금지를 취하는 와중에도 로테르담 항에서는 지속적으로 입항을 허용을 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역, 광역 조치를 취해야 됐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장이 사전에 이 해상 보건 선언을 전달해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언문은 사전 접수를 하여서 승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또 조율이 잘 이루어지면서 또 특히나 선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희는 다행히도 항만에서의 또 선박에서의 감염 사례를 상당히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혹시라도 격리된 선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선박이 격리된 상태다.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오픈 커뮤니케이션 유지하려고 하였었고, 그리고 또 항만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하여서 다양한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였고요. 예를 들면은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것을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국별로 조금씩 다른 지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항상 수월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또 격리 중이던 선박이 이제 격리 해제가 된 후에도 예를 들면 승선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던가 이러한 상황도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다 수월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객들 또 선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필요한 지원을 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좀 더 검사 및 추적으로 전략을 전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으며, 먼저 그리고 또 보다 엄격한 격리 및 방역 지침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활동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요양원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검사 방침과 격리 및 방역 조치를 계속 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요양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그럼 바로 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항구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신속한 통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중보건국 에오트 파노이 박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노인 요양원에서의 조치, 특별히 큰 항구인 로테르담의 그런 항구 관련 방역 활동들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베이징 보건위원회의 책임자이신 수혜준 안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중국 베이징 방역 사례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혜준 안 선생님은 하얼빈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베이징 보건위원회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 건강관리, 직업관리, 건강정보 등에 관한 정책을 다루고 계십니다. 준비되었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尊敬的大会主席、女士们、先生们，大家好！非常高兴参加这次会议。 Chair of the meeting, ladies and gentlemen. 네, 안녕하십니까?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attend this virtual meeting. 이번 가상 온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对共同推进全球疫情的防控啊，有着非常积极重要的作用。 Today, we are sharing the experience 네, 오늘 fighting against COVID-19. 우리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그 대응 사례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北京 글로벌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그런 사례 공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是这个境外输入，第二个阶段呢，主要呢是境外输入与我们本地的病例的交织传播，第三个阶段呢是这个境外输入，第四个阶段呢是我们整个的常态化的防控阶段。到目前为止呢，我们累计报告确诊病例是594例，已治愈出院是582例，死亡是9例。到目前为止，我们实现了48天无输入性病例和本地病例双零的增长，疫情防控呢取得了阶段性的成效，本土的疫情传播啊基本阻断。我们主要的一些做法呢是在以下几个方面。 The COVID-19 infection in Beijing. 네, 그럼 베이징에서의 어떤 대응 It infected 4개 기간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징 이외의 외부 지역에서 감염자가 유입되었던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유입과 현지 확진자가 둘 다 있었던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3단계는 주로 해외 영유입 확진자가 주를 이뤘었던 시기입니다. 6월 2일 현재 594건의 확진 사례가 있고요. 그중에 582건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 이후 퇴원한 상태이고 사망자는 9명입니다.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그래서 방역, 또 질병 전파 차단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지금 해외 유입 그리고 국내 확진자 수가 48일 연속 늘어나지 않고 있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北京出现首例病例之后呢，我们快速反应，在1月20号。 启动了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管理机制。1月24号呢，我们把这响应级别提高到了最高级，同时调动社会各界力量共同参与，积极应对抗击疫情。First, we launched the emergency response swiftly on January the 19th as the first. 네, 우선 첫 번째 확진자가 보고된 것이 1월 19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1월 24일부터 이제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로 상향을 하였고요. 네, 그 도시 정부 그리고 모든 그 시민사회 또 사회 각 계층과 함께 공조 속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调查的队伍，同时呢，24小时的应急值守。一旦出现病人，我们第一时间进行流行病学调查，第一时间进行溯源，同时第一时间对密切接触者进行管理。截止到目前呢，我们累计对密切接触者5324人进行了管理，实现了病例流调及时率为100%。同时呢，密切接触者的规范管理率是100%。 我们也实现了疾控人员零感染。 Second, we have conducted 네, 그리고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네, 역학조사를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파 차단을 위해서인데요. 3,500여 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이 상시 근무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학조사는 확진 사례가 보고된 이후 2시간 이내에 개시되도록 하였고요. 감염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또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5,324명의 밀접 접촉자를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역학 조사의 적시성은 지금 100% 달성하고 있고 또 밀접 접촉자의 표준 관리 비율도 100%이고요. 또 역학 조사관, 기타 방역 관계자 간의 감염률도 제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这个核酸的检测能力，我们从最初只有17个疾控中心能够检测核酸，
之后呢，我们陆续呢经过培训，经过这个设备的这个采购，我们目前实现了82家医疗卫生机构都能够进行检测。我们也从疫情初期的每天能够检测2500个样本，到目前呢能够增长到每天检测8.2万个样本，有效保障了应检尽检和愿检尽检的这种需求。 Third, we continue. 네, 세 번째 저희는 그 검사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왔습니다. 핵산 그 진단 검사가 가능한 기관 숫자를 질서정연하게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안전 그리고 퀄리티를 계속 관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검사 가능한 기관의 숫자는 17개소에서 82개로 늘어났고요. 하루 테스트 가능한 샘플 수는 2,500여 개였으나 82,0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第四呢，我们是全力救治患者，成立了专家组，按照集中患者、集中资源、集中专家、集中救治4个集中的这个原则呢，设立了市区定点医院，全力救治患者。为积极应对有可能大规模出现的病例增高这种现象呢，我们及时启动了小丹山应急战备医院，准备同时收治3300人确诊病例的这种救治的能力。截止到目前，我市病例做到了应收尽收，收治率达到了100%，治愈率达到了98%，死亡率为1.5%。 Fourth, we made every 네, 네 번째. 네, 감염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에 매진하였습니다. by senior medical professionals from 그래서 전문 의료진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모든 필요한 의료 자원들을 총 투입하여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promptly put into operation with 치아우탕샨 병원은 코로나 환자 3,300명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의 병원인데요.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즉각 개시되었습니다. 베이징시의 환자 입원율은 100%이고 완치율 98% 그리고 치사율은 1.5%입니다. 完善了新冠肺炎救治定点医院中医药的工作机制，积极研发中医药药方。全市确诊病人中呢，中医药治疗率为89.7%，总有效率为97.7%。发布了中医药康复方案和护理指南，加快患者的功能的康复。 네,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TCM, 즉 전통 중국 의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전통 의학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처방, 개발 그리고 R&D를 활성화하고요. 그래서 593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이런 전통의학 치료법이 활용이 되었을 때 치료율은 89.7%, 그리고 전체적인 효과적 치료율은 97.7%였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더 빠르게 하는 등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전통의학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这个志愿者参与社区的封闭式管理。 登记测温，为居家隔离的观察人员提供生活保障等工作，减少了疫情高峰期间的人员的流动。市疾控中心呢，针对重点场所和重点人员专门制定了并下发了78个防控的指引，指导全社会科学的防控。 네, 여섯 번째. 네, 시민들의 큰 혹은 시민들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이 방역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 폐쇄된 공동주택 관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여서 출입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자가격리 상태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뭐 식료품이라든가 필요한 물자를 배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30여 종의 방역 그리고 질병 통제 수칙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개발을 하여서
과학 기반의 많은 그런 유연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利用市政府的新闻发布会，权威发布防控的政策，回应社会的关切。截止到6月2号呢，我们召开新闻发布会是109场次，组织境内外的媒体采访是300余次，发布了相关信息是5500余条，推动了首都市民卫生健康公约，提高了居民的防控的能力。 네, 7번째 요소는 정보 공개 강화 그리고 과학의 대중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투명성을 지향하면서 매일 코로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또 대중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네, 6월 2일 현재 109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요. 또 300여 차례 이상 국내외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총 5,500여 개 이상의 관련 정보가 또 발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疫情反弹的这种应对的准备，进一步加强深化国际的合作。 共同应对疾病的全球性的威胁。 Next, we will continue. 네, 다음 단계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일상적인 코로나 예방, 또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을, 겨울철 2차 파동이 다시 시작될 우려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코로나 대응에 나서고자 합니다. 卫生健康的共同体，共同战胜疫情。谢谢大家。 Ladies and gentlemen. 네, 내외 기부인 여러분 함께 협력을 강화하여서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위해서 더 건강한 그런 시민사회를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 보건위원회의 책임자이신 수혜준 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학조사관들과 규모, 그다음 빠른 대응, 그리고 또 퍼블릭 파티시페이션을 끌어내는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5번째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두 도시 바르셀로나와 토론토를 모두 경험하시면서 방역 시스템을 보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보건학 교수이신 카를레스 문테너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문테너 교수님은 정신과 전문의이자 보건학자로서 WHO 건강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유럽 정부와 협력하여 카탈로니아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하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Carlos Montana, could you share your experience? We can't hear you.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Do my presentation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저는 비교 관점에서 제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ting the stage in which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시애틀에서의 기관에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스페인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 명당 치명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도 스페인 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확진자나 또는 치명률이 높았었던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뉴욕하고 버금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뉴욕에 대한 그 자세한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 어쨌든 스페인에 비교했을 때 캐나다가 그래도 좀 더 방역 조치를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선진국에서의 치명률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에서
One moment, please.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잠시만요. Sorry.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예,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of quarantine is essential in control. 결국 방역 조치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Scientists and if you look at the column 특히나 예를 들면 뭐 독일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or the lowest row, you'll see that the 자, 여기에서도 pink curve 보시면 이 커브에서 핑크색 the intervention 커브가 from the date in which the first 이러한 조치가 시작이 되었었던 시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확진자가 등장을 했을 때부터 이 커브가 출발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녹색 커브 the delay of the 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is of 그래서 and that 지금 이 on 커브들의 시작 날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daily cases and the lower row is the 자,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within this 일 확진자 수이고 그리고 perspective 위쪽으로는 to the case of Toronto. 누적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토론토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자, 토론토의 경우에는 사스의 경험 그리고 또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China or Korea was doing 중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하는 일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좀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결국 이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nfronted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didn't act with the 정부에서 이러한 required in this situation. 정보를 접하고도 이 커브를 평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Implemented rapid testing and also some aggressive case contact and tracing. 그래서 보시면 캐나다에서는 초기부터 공격적으로 테스트를 하였고 또 접촉자 추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Severe measures of social distancing, and we know that mild versus severe.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뒤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자, 또 물론 아시겠지만은 경미한 환자와 그리고 또 중증 환자의 사이에서 결국에는 또 치명률의 차이도 발생한다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요. 1 month and a half from the rapid testing measures. 그래서 결국 신속 검사 조치가 도입이 되고 한 달 반 동안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id-March, there was an implementation. 자,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3월 중순까지는 Severe measures or 엄격한 조치가 도입이 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들어서야 좀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도입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in February 방역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1월부터 the case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2월부터는 분명 유럽에서도 이태리에서도 이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after even the 3월 중순까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there had been cases since the end of February. 2월 말에도 확진자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요.
soft.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약했습니다. Then we see here that the UC beds 자, in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집중치료실 병상이 the case of Italy here shows 이 수용량 초과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early measures of quarantine. 자, 그런데 이태리 같은 경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회적 조치를 초기에 적용하지 못했었던 결과를 보시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물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또 치명률이 굉장히 높죠. 이태리보다 높은데 cannot be compared to the others because their method of 자, 그 외에 또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이런 방역 조치가 각기 달랐었던 만큼 또 서로 간의 결과도 조금씩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런 방역 조치를 취했었고요. 특히나 뭐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경우에는 캐나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역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successful as in Korea. 물론 한국만큼 효과적이거나 성공적이지 못했지만은요. The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of the south, 그래도 유럽 국가들, 특히나 서부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ot of 그래서 cases of COVID since the 코로나로 인한 that was identified in the country. Canada as well is performing 사망자 수를 보면 South European cases.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도 성과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GTA, as we call it here, the 토론토의 GTA라고 하는데요. 즉, 이 토론토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온타리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토론토 도시보다는 더 큰 지역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Toronto,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하자면 of its healthcare system. 토론토의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겪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Interventions and 이는 did not have 조기부터 방역 조치를 취했었던 결과인 것이고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경 의료 시스템의 붕괴 epidemic.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Sufficient beds. There was not 방역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병상이 부족하였었고 또 의료진이 부족을 하였고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겁니다. advantage of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of the private healthcare system. 또한 Earlier, 공공보건 시스템에서는 민간 의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away. In particular, 정부가 초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민간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들을 거부를 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양원의 경우 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요양원들 대부분도 자신들의 환자들을 병원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nursing homes had 또한 요양시설 협회에서는 before the first death. 첫 사망자 발생 전에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양원의 운영진에게 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지만 The expert 지금까지 infectious 공공보건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또는 역학 조사 등과 관련해서요. there will be a learning from this experience. 자, 물론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양원이건 민간요양원이건 이런 요양원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또 공공보건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또 공공보건에서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 또 시설 부족, 그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역량 부족, 이번에는 특히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충분히 배우지 못했었던 점,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이번에 깨닫게 된 교훈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이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이들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2월까지도 심지어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공공보건의 준비 부족이야말로 이번에 도시들과 또 국가가 100만 명당 치명률이 가장 높은 사태로 나아가게 했었던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론토는 지금도 계속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엄격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일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들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이것이 또 하나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감염이 많이 둔화가 되었고 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이러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조만간 신규 확진자, 다시 말해서 인구당 신규 확진자는 이제 미국이 추월을 하겠지만은요. 또 한국은 굉장히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도시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최악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토론토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시간은 아니었죠. 어쨌든 보편적 건강보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단일 보험 체제가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차이이고요.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 시스템에서 민간 분야 측에 예를 들면 검사를 해달라 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카탈로니아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준비 부족, 또 노하우, 이러한 게 차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거의 매 단계마다 실패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colonization and created a lack of access in the when these services were needed.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접근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예를 들면 요양원에서 감염이 발생을 하였을 때 병원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공공 분야에서의 재원이 부족했다라는 문제.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훨씬 더 대응이 어려워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국 부족했었던 것은 정부의 공공보건 투자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공공보건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갖춘 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조기에 검사 추적,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Quarantine or isolation. 그래서 이러한 자가격리나 또는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겪었었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우리가 더 많은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스와 관련하여서 아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이신 탁상훈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과 같은 어떤 국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메트로폴리탄 도시들 간의 연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서울시가 우선 모범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협력이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국제 협력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들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힘겹게 지금 코로나19와 싸워 나가고 있는 도시들도 있고, 그리고 서울처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든 도시들도 있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곳들은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큰 대도시들이거든요. 이 대도시에는 아직도 경제적 이주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아직도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맞닥뜨려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유되는 이런 경험들이 개발도상국에도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는 실제로 그냥 간단한 정보 공유로만은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에서 활용되는 모든 자원, 의료 정보, 환자 정보, 인력,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준실시간으로 대도시 간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각 대도시가 갖고 있는 보건 시스템들의 어떤 감시 체계죠. 이런 시스템들이 좀 연계되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토론 많이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딱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의 형평성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LA에서는 발표에서는 좀 적게 말씀을 하셨지만 노숙인들, 홈리스 피플이죠. 노숙인들에 대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노숙인들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숙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찾기 힘든 인구를 어떻게 또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 그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필요했는지도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LA가 도시로서 도시 정부로서 기울였던 노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런 경험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겪고 있는 아니면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도시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Dr. Zachary, can you share? 네, 그리고 자카리 박사님에게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저희는 이미 이제 건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또 홈레스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전체 인구 중 이제 뭐 이 홈레스가 뭐 상당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거처도 없는 상황에서 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거 시설을 개설을 하여서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홈레스층이라도 우선 이제 입소할 수 있도록 이 보호소를 일단 개설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자가격리 시설을 또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냥 일반 보호소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격리하기가 좀 힘든 여건이니까 이제 자가격리가 필요한 홈레스를 위해서 이제 특수 시설을 두었습니다.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쉘터로도 찾아가고 또 길거리에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뭐 텐트 치고 다 같이 이제 한데 모여 있는 그런 거점 구역들이 있는데 저희 뭐 환경보건 뭐 기타 다른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좀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할 것인가, 또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그 테스트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가 한 명이라도 발견됐을 때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분들 사실 테스트는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테스트하고 나서 당일에 바로 결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음 날 정도 다시 이제 이 시설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연락이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마땅한 그런 뚜렷한 거처가 없는 분들도 필요할 경우 테스트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임시 보호소 또 주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증상이 의심되거나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마땅한 어떤 자가 격리가 가능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신질환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뭐 마약 중독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경향의 이제 홈레스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자가격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LA 카운티 재개방을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최취약층, 즉 너싱홈에 있는 고령자 그리고 이제 홈레스층 그리고 이제 교도소 수감자 이 세 개 층에 가장 어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3계층에서 계속해서 이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감염 차단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래서 LA 카운티 차원에서 사실은 그 개방을 확대하기 전에 이 세 개의 집단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왕에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분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여러 가지 이제 이중고가 생긴 분들이시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최취약층들 간의 어떤 코로나 감염률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분 정도 남아서 그냥 짧게 제가 좀 준비해온 내용은 사실 이제 인간안보라고 하는 개념과 건강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뭐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최근 20년 동안 상대적으로 이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확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이제 감염병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 문제가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2000년 1월에 뭐 UN 안전보장이사회 세션부터 시작해서 7월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그다음에 2001년 6월에 UN 특별총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또 14년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또 이제 에볼라에 대한 그래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선언을 했던 그런 이제 흐름의 연속선 상에 지금의 이 팬데믹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인간안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며 빈곤과 절방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권리로 정의되는 이 인간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제 건강안보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위협들을 해소하는 것을 이제 어떤 건강안보적 차원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좀 새로운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다 말씀해 주신 이제 집단적 건강안보는 특히 Universal Health Coverage, 그래서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요약되는 수많은 것들, 거기에는 이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뭐 상병수당과 돌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여기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 건강안보, 즉 Individual Health Security라고 부르는 이 분야에 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상품, 기술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5월에 제73차 WHO 총회에서 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을 승인하는 결의문이 채택이 되었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동참한 바가 있고요. 며칠 전에는 이제 코비드-19에 관련된 보건기술에 대한 지식과 지적재산권 데이터를 공유함을 통해서 이 코비드-19에 대한 리스판스를 국제적인 공공재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연대 요청을 또 WHO에서 발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5월 20일에 대표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서 에디토리얼을 통해서 지금까지 백신이나 특허제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특허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가 어떤 한 회사나 개발자에게 집중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특허가 공유돼서 전 세계 모든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현재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 연대 차원과 또 최근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에 있어서 이 WHO의 중심성에 대한 강조들이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방역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의 치료에 필요한 어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국제 연대와 관련하여서 이미 이제 베이징의 수혜준 안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그래서 다음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를 위한 그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런 국제 연대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도시들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닥터 파노이 선생님과 서울시 나백주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같이 랩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 여쭙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Could you please repeat the question shortly?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What's the way of cooperation between cities? What was the 예, 도시들이 in your opinion?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메모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서도 또 한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선제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LA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이 환자들에 대한 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질병의 중증도에 대해서도 사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경우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의학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캐나다의 경우 이 방역 조치의 조기 적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많은 국가들이 결국 성과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또 이제 유럽에서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되면서 또 독감까지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규모 감염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발표 내용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 탁상우 교수님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도시 간의 경험 교류 이런 내용들을 긴밀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정의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간 안보, 그 보건 안보 이런 개념에서 이거를 좀 볼 필요도 있겠다. 예전에 그 세계 보건기구를 중심으로 그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각 국가에 제창을 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기여를 했던 거를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염병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지속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로 변화를 해나갈 때 이런 어떤 국제적인 도시 간의 연계를 통해서 감염병 대응의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이 CAC 글로벌 서밋 2020 여기 시장회의에서 도시정부 시장회의에서 이런 어떤 감염병 그 대응 그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CAC 체계 내에서 서울시도 이런 국제 간의 도시 간의 연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다짐을 하고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 또 이걸 듣고 계신 많은 세계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감염병 공동대응 국제기구 설립에 함께 나서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 안에서 많은 논의를 해나가고 경험을 나눈다면 세계가 보다 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나라, 국가,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우리 도시 정부들이 어떻게 감염병에 대응하는지 경험을 쉐어하고 또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도시 간의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방역 파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하여서 더 나은 그런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같이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 마쳤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립니다. And quarantine system can be established. 만약에 보다 더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러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향후에 발생하는 감염병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션인 이 네 번째 교육 분야는 3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